자, 면전서 쏟아진, 제가 읽지 않을게요. 저 두 글자. 바른미래당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 바른미래당이 새 원내사령탑을 최근에 뽑았습니다. 오신환 의원이라고요. 재선 의원이죠. 이 오신환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권영민 최고위원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소개합니다. 어제 당대표께서 같은 당 공지들을 후보 보수로 매도하면서 패권주의라고 비난하신 것은 정말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드보이 수구 세력을 청산하고 혁신 지도부 구성을 위해 제가 그 디딤돌이 되고자 최고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 주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독단 속에서 비민주적인 당 운영 모습을 보이는 통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전기를 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의 대표인 손학규 대표를 딱 자리에 앉혀놓고 그 외에 상당수의 최고위원들이 김민지 기자, 손 대표 물러나세요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하태경 최고위원 등 3인방이 국회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이제 회의를 나왔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안 나오는 동안 이제 손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주승용 위원의 자리를 저쪽에 원래 앉으려고 했는데 다른 쪽으로 옮기시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고요. 주승용 의원이 손학규 대표 옆에 앉으려다가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옆자리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오신환 대표가 손학규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을 이어가니까 주승용 최고위원 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또 손 대표 오늘 당 사무총장에 본인과 가까운 의원이죠. 임재훈 의원을 임명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태경 최고위원 등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니까 그 임재훈 의원이 저 자리에 앉지 못하고 나가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 장면도 한번 보시죠. 최고위원회 권위를 좀 훼손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나가주시고 여기 앉는 것이 불법이거나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대표님 여기 따르겠습니다. 네. 그래. 그러니까 오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회의가 한마디로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 성토장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글쎄요, 정말 손 대표 어떤 사퇴를 둘러싼 이제 바른미래당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하고 좀 어떻습니까? 참. 지금 어쨌든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사실 손 대표 입장에서는 거의 사면 초과 같은 상황이에요. 사면 초과 고림 의원. 예, 원내대표조차도 직접 공격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3인의 최고위원들만 같이 공격을 했는데 이제 원내대표까지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예전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래도 손학규 대표 편이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도 과연 지금 물러가면은 어떻게 될까? 지금 물러가면 아예 거의 정계은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간다고 하면은 어디에서도 어떤 역할을 맡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물러나기 어렵다는 어떤 배수진을 지금 친 상태고 지금 만약에 지금 유승민 전 대표 계열이나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 계열 그쪽에 있는 이제 최고위원들은 어떻게든 이제는 물러가 주시고 우리 두 개파 쪽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물러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 상황이 앞으로도 지금 전체 바른미래당이 지금 현재 4명이거든요. 물론 이제 비례대표까지 하면 28명인데 그 전체의 어떤 개파의 구성을 보면은 그 두 쪽에 유승민, 안철수 그쪽에 16명이나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손학규 대표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자,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물러나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소리가 쏟아진 가운데
그래도 손학규 대표 편에서 손 대표를 옹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격다짐으로 대표를 망신주거나 대표를 몰아내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책임 있는 최고위원님들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 분 최고위원님들이 보이콧 하시는 게 비정상의 시작이에요. 세 분 최고위원님께서 보이콧 안 하시고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잘 됐으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내로남불 아닙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그 또한 손학규 당대표의 아바타로 누구나 지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이 당이 손학규의 당입니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바른미래당 오늘 아침 회의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험악했어요. 김 교수님. 저도 바른미래당 당원으로서 참 안타깝고 착잡합니다. 예. 근데 참 정치가 무섭네요. 무섭고. 정치가 무섭다. 네. 같은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같은 당 지도부끼리인데 저렇게 면전에 대고 험악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예. 그만큼 정치라는 건 참 무서운 건데 저는 참 안타깝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 창원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손 대표 퇴진을 둘러싸고는 저는 2라운드에 이제 1대1 저는 무승부 게임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 대표가 창원에서 졌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이제 하태경 최고위원 등 3명이 보이콧을 하면서 사퇴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 그건 좀 과도한 요구다. 당대표가 자기 당의 보궐선거에 열심히 전력 투구한 것을 이유 삼아서 물러나고 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그때 패스트트랙 안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표결에 붙였을 때 12대 11로 맞아요. 일단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추인이 됐죠. 한 번은 그러니까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이 좀 과도한 주장했다는 걸로 좀 결론이 난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과정에서 김관영 원내대표 측과 당권파 측에서 사보임 과정에서 또 강제적으로 또 지나치게 과도한 모습을 예, 보였어요. 예. 그래서 또 의원들이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맞아요. 예. 15대 9로 긴급 의원실 소집을 했고 그 표가 그대로 이번에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신환 원내대표. 된 겁니다. 네, 그러면 한 번은 바른정당계가 과도한 요구를 했던 것이고 한 번은 당권파에서 과도한 행동을 네. 했던 거예요. 한 번씩 주고받았으면 지금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서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왜 잘못했던가를 서로 돌이켜봐야 되는데 예. 서로 또 잘못했다고 좀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목에 좀 냉각기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저렇게 계속 만나서 면전에서 서로 호통치고 싸울 게 아니라 예. 냉각기를 갖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손 대표가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물러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에요. 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불가피하다. 아하. 왜냐하면 물론 당원 당규상 강제로 쫓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손 대표께서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이 말씀 처음 드립니다만 아, 그러면 예. 나가라고 하시는 분 쪽에서도 손 대표께서 그래도 정치 원로신데 명예롭고 물러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모양새 좋게 할 수 있게끔 그럼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정도는 물밑에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 저기 공개적 예. 최고위원회 와서 떠들어야지 물러난다는 조건 하에서 그러면 한 1개월, 2개월 정도 사실 본래 9월 달까지 5%가 안 나오면 물러나신다고 했잖아요. 10%. 10%가 네. 안 나오면. 네. 그러면 2, 3개월 정도의 그러면 과도기관을 준다든지 혁신이라고 하는 따로 기구를 만들어서 혁신위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모아서 혁신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기 때문에 저렇게 주승용 국회 부의장도 참 저게 보기 딱한 모습이죠. 예. 국회 부의장 하신 분인데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거 내 자리니까 옮기라고 하니까 옮기잖아요. 하하. 계속 자리에 앉고 싶겠습니까? 예. 정말 저도 바른미래당입니다만 같은 당 의원분들이 앉아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참 착잡합니다. 착잡하고 네. 안타까우시다. 예. 근데 김민지 기자, 이게요. 손학규 대표의 이제 사퇴 문제가 이제 바른미래당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이 바른미래당 논란 상황에 뭔가 좀 논란을 더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또 의원이 한 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손 대표를 향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 러브콜을 계속 보냈던 인물이 있잖아요. 바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인데요. 예. 박지원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손 대표를 더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망신 당하기 전에 물러가야죠. 손학규 대표가요, 몇 명 우리 당 의원들, 다른 의원들을 접촉해가지고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그렇겠죠. 와서 유승민을 몰아내자. 네. 그게 말이 되는 정치 계산이에요? 지금이라도 후를 털고 나와서 만덕산은 못 가더라도
좀 우리하고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의원이 어제 막말을 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유승민 의원을 뭐 몰아내자 이런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박지원 의원께서는 우리 바른미래당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발언을 삼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박지원 의원의 발언 파장으로요. 박지원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 그리고 또 손학규 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박지원 의원의 말은 안 믿고 싶었지만 정말 손학규 대표가 당을 깨고 팔아먹으려고 했다. 그리고 권은희 최고위원은 유승민이 손학규의 정적입니까? 박지원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준석 최고위원은 막무가내식 집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어제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학규 대표가 나한테 민주평화당 의원 몇 명을 바른미래당으로 좀 오게끔 해라. 그래서 민주평화당의 바른미래당의 민주평화당 의원 몇 명이 오면 같이 힘을 합쳐서 유승민 몰아내자. 이렇게 손학규 대표가 박지원 나한테 제안을 했어. 이 사실을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실 그 관련해가지고 저도 한번 오늘 여쭤봤어요. 네. 그때 박지원 전 대표한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어쨌든, 손학규 대표가 접촉한 거에 대해서는 뭐 부인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뭐 유승민을 몰아내자, 뭐 데려와서 뭐 이렇게 했는가 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알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극좌와 극우 세력이 모두 싫어서 매우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보 측하고 또는 약간 보수 측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이 같이 한번 융합을 하고 화합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정당도 얼마나 이 정당명도 좋습니까? 그런데 이 얼마 안 되는 의원 수도 28명뿐이 안 되는 이 정당 안에서 지금 한 1년여간 보여준 그 모습은요. 거의 무슨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당내의 무슨 갈등은 저리 가라예요. 저리 가라다? 예, 하나도 많은 그 갈등을 보여주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서 원래 목표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내세웠던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좀 바른미래당은 물론 서로 계파가 다르고 아직 화학적으로 융합을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물론 그러더라도 좀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이 가장 지금 이제 내년 총선에 과연 내가 국회의원을 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한번 바른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발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얘기들 했으면 좋겠어요. 바른미래당에 몸담고 계신 김 교수님 앞에서 너무 세게 말씀하시다니. 물론 굉장히 격조 있는 발언이죠. 격조 있는 발언이니까. 이렇게 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저는 박 전 대표의 발언은 논외로 치더라도 결국은 이른바 이제 바른정당 계열하고 국민의당 계열, 호남 계열하고 왜 차이가 있냐면요. 아까 1대1로 무승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밑바닥의 차이는 내년 총선 전략입니다. 총선 전략을 야당으로 그러니까 선명한 야당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의 강조점을 두고 총선을 치를 것이냐. 이건 이제 바른정당 계열 쪽의 주장이죠. 아니다. 일단 범여권이면서 한국당에도 날새게 우리가 각을 세워서 한국당도 비판을 하면서 치러야 된다라는 게 또 이제 국민의당 일부하고 자강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호남계 이제 의원들 쪽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좀 정치 선배로서 모시는 길을 찾고 의원 연찬회나 의원총회를 열어서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이 어떤 스탠스로 싸울 것이냐를 합의를 하고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감대가 마련되면 거기다 더 이상 인전에 제로하지 않고 가는 거고 거기에 동의 못하면 나가라 라고 해주고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참 당대표가 아니라서 참 힘이 없습니다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지원 전 대표 저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까? 저건 바른미래당에 대한 막말입니다. 저건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 전 대표가 바른미래당이 중도 제3당이기 때문에 중도지대에서 제대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잘 견실한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하고 경고하는 건 좋습니다만 손 대표가 우리 당 대표 만나가지고 와서 유승민 몰아내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왜 그걸 공개합니까?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저건 정말 정치도 이상 협잡입니다. 협잡.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남의 당 일에 왜 저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제가 볼 때 저것도 똑같이 TBS에 그 프로그램 나와서 하신 건데 그 분위기 업돼서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볼 때 고정으로 그 프로에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센 발언을 준비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저건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정치도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예. 막말 중에 막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